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명제 파트예요. 명제. 자, 그래서 이 명제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묻는다고 하면 얘는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참이랑 거짓이 구분이 가능해야 돼.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마치 우리가 집합에서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집합 파트 쪽에서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이것은 집합이 아니었고, 뭐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이거는 집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참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만을 명제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겠는데, 우리 책을 좀 볼게요. 59쪽에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문장들을 쭉 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1번 이는 소수이다, 2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3번 숫자 배열 0, 1, 2, 3, 4, 5, 6, 7, 8, 9가 원주율 파이의 소수 표현이 나타난다. 4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540도이다. 루트 5는 유리수이다. 자, 이런 문장들을 줍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1번 2는 소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2가 소수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치? 이거는 참이란 말이야. 일단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얘도 참이죠, 그렇죠? 그다음 3번 숫자별 0, 1, 2, 3, 4, 5, 6, 7, 8, 9가 원주율 파이의 수수표현에 나타난다. 사실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거는 우리가 이 소수 표현 파이의 소수 표현을 쭉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얘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죠. 그치?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는 있더라. 4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하면 540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0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5번에 루트 5는 유리수이다. 아니요, 루트 5도 무리수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주어진 5개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 문장들은 명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밑에 6, 7, 8이라고 이게 주어지는 문장들을 본다면, 안녕하십니까, 행복은 불타는 2단 협차기, 소희야 수학은 이 책으로 공부해야 한다. 자, 요 문장들은 참거짓이 없지, 그치?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고, 행복은 불타는 2단 협차기, 뭐 이거 수학적으로는 무슨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소희야 수학은 이 책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거 참거짓이 없어요. 뭐 이 책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수학책도 아닌 걸로 수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 그래서 우리는 참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방금처럼 이는 소수이다. 자, 이런 친구를 갖다가 참인 명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 이가 소수라는 사실은 뭐 확실하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인 명제구나. 그 다음에 루트 5는 유리수이다. 자, 얘가 거짓인 명제 대표.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추려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안녕하십니까가 있었죠. 자, 얘는 명제가 아닌 거지, 그치? 얘는 명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 명제 중에서도 참인 명제가 있을 것이고, 거짓인 명제가 있을 것이고, 그냥 명제가 아닌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문장을 주었을 때, 문장이나 식을 주었을 때 그렇다더라. 자, 우리가 그래서 명제가 뭔지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던질 건데, 예를 들어서 자, x 5 이렇게 얘기할게요. x가 5보다 크다. 자, 이런 식을 주었다고 했을 때 과연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명제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참이고 어떤 경우는 거짓이란 말이야. 그치? 어떤 경우는 참이고 어떤 경우엔 거짓이다. 만약에 x가 실질적으로 5보다 크다고 한다면, 자, 얘는 참인데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뭐 7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 x가 뭐 3이나 4 이런 친구라고 한다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기서 나오는 x는 10보다 작은 소수이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얘는 x가 누구일 때 2나 3이나 5나 7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2, 3, 5, 7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수들 뭐 1이라든가 그치? 1이라든가 11 뭐 이런 것들 10 아무거나 막 쓰면 되지, 그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 문장을 거짓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새롭게 조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참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이런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보통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나 식이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떤 것을 딱 주셨을 때 x가 2, 3, 5, 7일 때는 요 문장이 성립하는 거고 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값,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지닐 때는 거짓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얘를 보셨을 때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인데, 60쪽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0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전체 집합 U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진리집합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그래서 방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이 2, 3, 5, 7 이랬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진리집합은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그젬플 14번으로 갈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진리집합이 뭔지 좀 알아보셨고요. 자, 이제 예제 14번으로 갈 텐데, 자, 이쪽에서도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대문자를 써서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14번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P 또는 Q다.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 맞지? 근데 우리 집합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냐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과 합집합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교집합은 그리고였어. 조건 제시법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이런 거였죠. 잠깐 앞에 거를 알아보게 되면, A 교집합 B랑 A 합집합 B가 있었었는데, A 교집합 B는 이런 거였지. X야. 근데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X는 B의 원소이다.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X바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좋겠느냐? 여기 이어주는 요 말들 있죠, 그치?
그치? 그리고라는 건 교집합에서 나왔고 또는이라고 하는 건 합집합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진리집합을 생각했을 때, 자, 또는은 P 합집합 Q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고, 그리고라고 이어져 있는 것은 P 교집합 Q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집합이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4번을 보시면 전체 집합이 주어지죠. 전체 집합 U가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나는 1, 2, 3, 11, 12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좀 바꿔서 쓰도록 할게. 그리고 P라는 조건이 3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은 36의 약수, 36의 약수. 자, 문제에서 조건이라고 적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변수를 포함하면서 저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거를 성립하게 만드는 x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일단 1번에서 p의 진리집합을 찾으라고 그랬어. 자, 1번 라지 p를 찾읍시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x들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게 뭐야?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8이 있단 말이야. 이게 1번이죠. 2번에 Q라고 하는 것은, 자, 이번엔 36의 약수니까 저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죠. 그렇죠? 1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36의 약수를 골라라. 그러면 1, 2, 3, 4, 6, 그 다음에 9, 12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중에서만 골라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1, 2, 3, 4, 6, 9, 12만 나오더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P 또는 Q라고 써있으니까 나는 P 합집합 Q가 조건 P 또는 조건 Q 요 친구들의 진리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합집합 하는 거 우리 앞쪽에서 배우고 왔단 말이야. 한 번이라도 들어간 거 다 쓰면 되죠. 1, 2, 3, 4, 5, 6, 7, 8, 9, 12. 자, 이렇게 들어갈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거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4번 P 그리고 Q니까 P 교집합 Q예요. P 교집합 Q. 그럼 둘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만 고르면 되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4와 6밖에 없는 거 보이죠? 4, 6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진리집합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해 이제 아시겠죠? 자, 연습 하나 더 해보자. 어플리케이션 19번입니다. 자, 역시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것은 X는 모든 실수.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하실 것 같고, 다음 조건을 줬어요. P라고 하는 조건이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 주셨고, Q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주셨어.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1번에 P 또는 Q 라고 주었으니까 우리는 P 합집합 Q 구하자 이런 얘기일 거야. 그럼 일단 저 친구들을 표현을 했을 때 이런 거죠. 조건 이거지만 결국 얘를 갖다가 조건 제시법 표현하면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부등호 사이의 어떤 공통 부분이라든가 합범위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죠. 얘도 그냥 표현만 해보면 이런 x들이다 라는 거니까 지금 이 둘의 합범위를 좀 구해주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자, 2보다 작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합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 부분 겹치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 즉 이 부분만 빼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 부분만 빼고 다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P 합집합 Q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X바 X는 일단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번에 이쪽도 가능하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합집합이니까 공통 부분이 아닌 합범위를 얘기를 한다. 여기에 하나라도 표현됐던 것들은 다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P 그리고 Q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요거는 자 어차피 이 그림에서 다 본 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니까 P 교집합 Q, 자 이거 얘기할 거고, 자 얘는 여기서의 공통 부분, 여기가 겹치고 있던 거 보이시죠? 여기가 겹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구나. 여기 근데 여기는 등호 빠졌다는 거 유의하시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부등호 사이에 어떤 얘기니까 수직선 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명제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부정이겠죠. 결국 아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주었던 문장들을 부정하고 있어. 부정한다는 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2는 소수가 아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 숫자별 0, 1, 2, 3, 4, 5, 6, 7, 8, 9는 원줄 파이의 소수 표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있던 것 같은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이 540도가 아니다,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이거 다 하지 말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만 해볼게. 우리 참인명제의 대표적인 것을 내가 이는 소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짓식 명제 대표적인 걸 이걸로 갖고 왔지. 루트 5는 유리수이다. 자, 그래서 얘는 참이었고 얘는 거짓이었어. 근데 부정을 해보잔 말이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는 소수이다를 부정하면 이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게 될 것이고, 루트 5는 유리수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뭐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근데 2는 소수가 아니다, 이건 거짓이지, 그치? 2는 소수니까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돼버리고,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뭐 사실 따지면 무리수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지만 어쨌든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닌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참이 돼. 자,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된다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니?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호는, 자, 명제 P든 조건 P든의 부정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쓰실 거냐? 앞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물결 표시를 쳐서 부정을 표현을 할 것이고, 얘는 읽을 때 not P라고 읽어요. P가 아닌 거지, 그치? not P. 그래서 뭐뭇이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는 소수이다, 이는 소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다는 것인데, 이 관계는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되더라.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조건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였단 말이야. 그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겠니?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P를 만족하는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이 라지 P였단 말이야. 그러면 요 얘기는 뭐야? 조건 P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그거에 대한 표현, 얘가 아니면 되겠죠? 얘가 아니면 되니까 이 표현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반대겠지, 반대, 그치?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다시 오셔서 61쪽을 다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간쯤에 보도록 한다면 이런 게 좀 나와요. 자, P라는 조건을 X는 소수이다. 그다음에 Q라는 조건을 X는 짝수이다. 자, 이렇게 주었을 때, 자, 다음 명제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 아까 배운 또는이 나 그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X는 소수이거나 짝수이다 P 또는 Q, X는 소수이고 짝수이다 P 그리고 Q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미리 좀 얘기하고 간 부분이지만 P 또는 Q와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봤었고,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가 되고요,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집합이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도 쭉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자, 넘어가 보자. 62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런 얘기가 돼요. 여기서 얘들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자, 우리 부정할 때 여집합 붙인다고 그랬죠. 진리집합 쪽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은 진리집합이 여집합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P 또는 Q의 부정과 그리고 P 그리고 Q의 부정, 자, 얘를 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자, 얘는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고, 얘는 not P 또는 not Q가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진리집합부터 따져볼게. 진리집합부터 따져보면 P 또는 Q가 이거였어요. 그치? 그럼 P 합집합 Q에다가 not을 붙일 거야. not을 붙인다고 하는 건 여집합을 취한다는 얘기였지, 그치? 일단 여집합을 취해볼게.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부정한 녀석의 진리집합이 될 텐데, 그치?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이걸 부정하면 얘라는 거고, 하나 확실하게 좀 해둡시다.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고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야. 이걸 좀 잘 외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돼서 나오죠. 자, 명제 또는 조건은 P의 부정은 not P라고 쓰시게 되겠고,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고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이다 라고 잘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야. 자,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15번입니다. 15번을 보시면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래. 1, 2, 땡땡땡땡 7, 8. 자,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P라고 하는 것이 X는 소수라고 써져 있고, Q라고 하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줘라. 그럼 나는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이 P와 Q의 진리집합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P라고 하는 것은
8까지 소수들 뭐가 있을까? 2, 3, 5, 7.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Q. 쟤를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은 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2와 5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집합 Q를 2, 5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구하라고 하는 거 봅시다. 1번에 누구? not P.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구나. 그치? 그럼 2, 3, 5, 7 제외하고 나머지를 쭉 쓰단 말이야. 쭉 쓰잔 말이야. 그럼 1, 4, 6, 8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지, 그치? not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쓸게요. not P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다. P의 여집합을 구하는 일이었어. 2번 같은 경우에 자, not P 또는 Q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지. not P는 P의 여집합,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 그냥 Q는 Q.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P의 여집합과 Q를 합집합 해달래요. 여기 있는 것들 다 갖다 쓰자. 1, 2, 4, 5, 6,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3번. 3번은 not P 그리고 not Q니까 not P, P의 여집합. 그리고라고 하는 건 교집합. not Q라고 하는 건 Q의 여집합. 이렇게 쓰실 거야. 그치? 그러면은 저렇게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드모라의 법칙 한 번만 써주면, 자,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P 합집합 Q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뭐야? 2, 3, 5, 7. 자,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것이 아닌 녀석들 적어주시면 되겠네. 그게 얘랑 똑같겠네요. 그럼 1, 4, 6, 8과 같이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들을 구해봤습니다. 자, 내려와서 한 문제 더 연습하자. 어플리케이션 20번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게요. 그냥 질집합으로 P, 얘는 X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Q라고 하는 친구는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서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줘라가 문제입니다. 자, 1번에 not P 그리고 Q, 이것을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not P니까 P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그리고 얘는 그냥 Q 갖다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또 부등호 사이의 관계니까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P의 여집합이 먼저 나오지? 그럼 P의 여집합 써볼까? 자, X바. 자, 이거 반대로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표현은 그리고, 자, 이 표현인 거거든. 공통범위라고 하는 건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집합을 취한다고 한다는 건 요거를 부정해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요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얘를 갖다가 부등호를 부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인 건데,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부정을 한다는 건 그거의 반대니까 내가 부정한 곳에는 마이너스 2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호가 있는 부등호를 부정했을 때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등호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쓰실 때, 자, 이렇게 X,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여기도 부정이 돼야 될 거야.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이라고 했어요.
자, 이쪽도 부정해야겠지. 등호 들어가 있구나. 라는 방향 반대로 바꾸면서 3을 빼주셔야 되니까 x는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 이게 P의 여집합인 상황이야. 그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로 오셔서 다시, 자,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그리고 Q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x는 1보다 작다,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는 지금 그리고다 보니까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 자, 겹치는 부분 이쪽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여기 겹치는 부분 이쪽에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걸 잘 적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건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치?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 수직선 위에서 항상 다뤄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등호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볼 때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다루자라는 거야. 두 번째, 2번은 not P 또는 not Q예요. 그럼 진리집합 표현해보자. not P니까 P의 여집합, 또는이니까 합집합, not Q니까 Q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뭐 이거를 P의 여집합 구하고 Q의 여집합 구해서 합범위를 구해주셔도 좋고, 어차피 우리는 집합 배운 상태니까 요거 P의 교집합 Q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죠.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나는 그러면은 먼저 P 교집합 Q부터 구해볼게. 자, P 교집합 Q부터 먼저 구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 P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예요. 이렇게 하나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Q라고 하는 건 1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가 생겨버리냐면 여기가 생겨버려요. 그치? 그래서 자, 내가 원하는 P의 교집합 Q라고 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요거야. 그치? 근데 이것을 뭐 하면 되니? 부정하면 되는 거 맞죠? 그치? 이걸 부정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건 따로 얘기 안 할게요. x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 돼. x가 작아지면서 등호 있었으니까 등호 빠져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그리고였으니까 또는이 붙어주면서요. 또는이 붙어주면서 x는 이번에는 1보다 크다로 바뀌는데, 여기 등호가 없었으니까 부정했을 때는 등호가 생겨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x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서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전체적으로 좀 쓸게요. 쭉 지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를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자, P이면 Q이다. 자, 이런 명제. 그래서 여기서 이 P도 조건이고, 자, 이 Q도 조건인 상황이야. 둘 다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P면 Q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을 거야. 내가 하나만 만들어 본다면, 그냥 조건을 하나씩 설정을 해서 x 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명제를 P면 Q이다 라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이면 앞에 오는 애를 갖다가 내가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
이면 뒤에 오는 친구를 갖다가 결론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불러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봤어.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자, 이런 명제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참인지 거짓인지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보면 쭉 보니까 x는 2라고 단정 지어줬는데 그냥 보자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무조건 2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는 실제로 거짓이 맞아. 누구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거짓이 맞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애를 이제 발레라고 부를 건데, 좀 천천히 좀 가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Q도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그 진리집합들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면 참이야. 자, P가 Q에 포함되게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방금 전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리집합을 따지게 됐을 때 마이너스 2 얘는 그냥 2,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포함 관계를 이렇게 이룰 수가 없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된 거고, P가 Q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런 원소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었고, 얘가 실제로 얘가 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애였거든. 그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발레라고 부를 거야. 발레. 자, 발레는 그럼 뜻이 뭐냐? 자,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요 P라는 집합에는 포함이 돼요. 하지만 Q라는 집합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X를 발레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저 친구가 참이 될 수 없게, 그 참이 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뭐 말을 숨겨놨다 뭐 이런 표현들은 뭐 뒤쪽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64쪽으로 넘겨볼래? 64쪽으로 좀 넘겨주시면, 자, example 16번의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이거 실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전에 이런 것도 하나. 자, 차이가 이거야. 여기 보시면 P면 Q이다 할 때 화살표가 짝대기가 하나짜리예요. 저건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화살표의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주시게 되면 얘는 무조건 참인 경우를 나타낸다. P면 Q이다가 참인 경우를 알아낸다. 여기서 참인, 여기 참고로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 당연히 거짓인 경우라고 한다면 짝대기를 그어서, 자, 이렇게 이건 거짓인 경우를 표현하고 있더라.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여기서 1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x가 1보다 크면 2면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x제곱 2다. 자, 이런 명제를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딱 끊어갖고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이야. 그렇지? 가정, 결론. 그리고 얘가 성립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바로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요거 P라고 하고 요거 Q라고 표현을 한다면 라지 P는 이거죠. 그리고 라지 Q는 X제곱 이건데, 그럼 이렇게 좀 적어볼까? X제곱 빼기 1이 요거니까 X 플러스 1, 여러분들 이런 거 풀 줄 아시잖아? 이렇게 풀고 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역시나 수직선에서 보는 거야. 쭉 봐주면
P라고 하는 애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Q라고 하는 애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 얘기는 결국 P가 Q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자, 이렇게 포함이 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뭐다?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2번은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너를 P라고 하고 너를 Q라고 한 다음에 진리집합을 쭉 구해주시면 x제곱이 1이 되는 거 두 가지 있죠. 라지 P는 마이너스 1과 1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냥 Q라고 하는 건 1만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다? P가 Q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발례를 하나 제시하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를 발례로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치? 혹시나 발례까지 제시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발례 하나만 툭 던져주시면 돼요. 야,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면 얘가 거짓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어플리케이션 21번 볼까요? 이쪽에다 쓰면 괜찮겠다. 자, 1번에 x, y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참거짓 얘기를 쭉 하는데 거짓인 경우에는 특히나 안 되는 거 하나, 발례 하나만 던지면 된다고 그랬어. 자, 얘를 조금 살펴보면 이 말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란 얘기인 거고, 얘는 x도 y도 0인 경우에만 되죠. 그치? 왜냐면 우리 조건에 x, y는 실수라고 붙어있단 말이야. 그치?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때 뭐 순서쌍을 막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얘는 빵 콤마 빵도 되고 빵 콤마 1, 1 콤마 0 뭐 엄청 많이 된단 말이야. 쫙 될 텐데 이쪽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포함이 되질 못해요. 그치?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거짓. 그리고 발례 하나 툭 던진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거나 0, 1 같은 것도 괜찮죠? x가 0이고 y가 1. 자, 이런 게 발례가 될 것이다.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거지. 그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이면 x는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쪽도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그치? 그리고 얘는 x는 2보다 작다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부등호니까 부등 요거.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게 p. 그다음에 q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싹 덮어줄 수가 있지.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다? 얘가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뭐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P가 Q에 포함되니까 이 친구는 무슨 명제? 참인 명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